화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점 제8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전문가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제가 이거 하자고 했는데 다들 싫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해서 제가 속으로 너무 어찌나 귀여웠는지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고맙고요. 어쨌든 이렇게 또 호응 잘해주시는 전문가님들과 여러분들께 2015년에도 또 좋은 수익 나는 전략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또 시작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올해도 대박 나세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김정선 전문가님. 올해는 수익 많이 나세요. 네,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여정구 전문가님은요? 시청자 여러분, 2015년 한 해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 나왔고요. 우리 김석철 전문가님. 글쎄요, 없나요? 작년에는 좀 네. 나라가 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행복, 수익, 부자 모두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무표정하세요, 세 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세빈 씨 올해 네. 가장 하고 싶은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더 많은 사랑 받고 싶답니다. 제 소원이에요, 올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랑 많이 될까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팬카페도 네. 있으시고. 네,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왜 가입 안 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지난주 네. 그 맞아, 우리 공개방송 공개방송 후일담 말할까요? 좀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맞아. 우리 후기 잠깐 얘기할게요. 네. 그때 우리 또 술 한잔 하러 갔었잖아요. 함께 네. 주신 분들도 몇 분 계셨었는데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니까. 저는 그날 좀 선약이 있어서 일찍 일찍 가셨는데 가셨죠. 갔는데 아무튼 뭐이 방송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날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야정구 전문가님은 오래 계셨고 김현 전문가님도 그래도 좀 저는 좀 시청자분들하고 일단 한 중간쯤에 그쵸? 나갔죠. 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줬던 편이고.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옆에 계신 야종구님께서 네, 많은 제가 이야기를 봤는데 주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 뒷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쉽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전략들. 좀 완벽하게 공개하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조금 힌트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500만 명이 생각하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내가 가장 유리한 부분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지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 야정구 전문가님하고 친해지면 더 많은 전략을 또 들어볼 수 있답니다. 다음번에 또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일단 사연부터 들어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한 지 올해 딱 10년이 된 40대 주부입니다. 올해 5월 2,000포인트쯤에서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고 현금 1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급락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올해 여름에 주식시장이 엄청 좋더라고요. 현금만 있는지라 배는 정말 아팠지만 독종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시는 원칙과 기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0포인트 가까이 오길래 이제는 주식을 사야겠다 생각했고 종목을 찾기 위해서 증권 방송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낙폭과대 업종 중 자동차 기업에 눈이 갔습니다. 현, 대, 모, 비, 스. 회사는 좋은데 낙폭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매수하게 됐어요. 그 후에 주가는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하더군요. 이러다 다시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 독종 공개 방송에서 2015년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에 걱정이 됩니다.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꼭 좀 진단 부탁드려요. 네, 현대모비스를 들고 계시네요. 현재 소폭 수익을 보고 계세요.
주식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대요. 네. 와, 급락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이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완성차, 부품주 올해는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 분은? 김석철 전문가님 지금 게시판에 이런 글 올라왔어요.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 졸고 계시는 거 많이 아셔서 그런지 오늘 김석철 전문가님 졸지 마세요. 막 이런 글 올라오네요. 예, 오늘 앉아 계십니다. 그럼 김석철 전문가님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는 어때요? 글쎄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 동력은 이제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멈춰졌다라기보다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회사 이제 주요 매출이 모듈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완성차들의 그 동력이 약간 그 둔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비스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이전처럼 이렇게 뭐 폭발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니냐, 뭐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저는 올해 흐름에서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자동차 섹터와 대형 IT 섹터는 저는 조금 좀 시세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주식의 히스토리를 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어떤 히스토리, 가격 히스토리를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과는 달리 개걸음 장세가 지금 근 한 4년 정도 지금 3년 4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일찍 과실을 따먹었다. 그러니까 그 과실을 따먹은 기업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대형 IT,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 성장을 다 따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그 업종 섹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둔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올해도 좀 계속 이 자동차 섹터라든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 뭐 다들 알다시피 엔화의 그 뭐 약세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섹터라든지 IT 섹터가 좋았거든요. 그 뭐 배경 중에 하나가 유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이 자동차 섹터 쪽에서 어떤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죽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갖고서 자동차 관련 그 업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환율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캐파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 주가를 한번 보면은, 주가는 사실은 그래요. 뭐냐면은 2008년도라고 얘기를 하면 2008년도에 이 그 현대모비스 주가가 얼마였냐면 7만 9천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얼마예요? 2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만 9천 원대에서부터 이제 달렸던 주가가 이게 이제 근 한 2만 원까지 갔었죠. 이제 그래서 41만 원에서 한 23만 원, 4만 원까지 빠지니까 위에서 볼 때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히스토리,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주가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 속에서는 그다지 크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권대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약간 중립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일본 캔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약간 하락세는 약간 멈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중기 관점 속에서는 여전히 조정이 진행 중인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격권대를 보면은요, 일단은 뭐 저는 테크니컬한 매매만 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서 올해 뭐 전체적으로 한번 대박을 내겠다, 이런 관점의 대응은 조금 아니다.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24만 1,000원대가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기준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24만 1,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한 25만 원대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관점, 그리고 밑에 이제 지지 기준가는 한 23만 원 정도가 최근에 보면은 그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게 빠지면은 주가는 뭐 20만 원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을 지지 기준가로 보시고, 24만 원 중심가, 그 다음에 그게 돌파가 되면 25만 원 정도 전후 가격대에서는 팔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딱 중간이네요. 지금 오늘 종가가.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도 이 가격대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보세요? 가격대는
거의 갔고요. 네. 제가 전문가 활동을 시작한 건 2010년도 9월 달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토마토에 처음 왔을 때가 2008년도 11월 달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권미란 앵커가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 딱 두 개의 종목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었습니다. 세아베스테라고 그 당시 현대모비스였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7만 원대 잡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토마토에서 약간 좀 좀 그 이렇게. 많은 팬들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 기업은 누구보다도 상세히 합니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40만 원대 가다가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이건 제가 작년도 하반기 때부터 현대글로비스랑 항상 좀 비교를 해드렸어요. 현대 자동차들이 잘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뭐 엔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환율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도와주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선 부회장이 지금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현대글로비스예요. 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현대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느냐 떨어지는 게 좋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밸류를 따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 주식을 따지고 난다면 밴드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이 24만 8천 원하고 23만 2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를 해야지 이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주구장창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자동차는 지배구조로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개편을 하고 있죠. 지배구조. 그렇죠. 그래서 현대 네. 모비스는 현대 글로비스가 잘 가면 갈수록 이 주가는 주가 상승은 계속 막힐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배구조 개편 전에는 글로비스가 괜찮다고 들었는데 좀 지배구조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후에는 오히려 이 종목이 낫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지분을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 정혜선 부회장인데 그 지분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각각 대형주들하고 중소형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 장세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독종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이제 새해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 카카오 말씀하셨는데 잘 가더라고요 오늘. 다음 카카오가 있었고 네. 자동차 가운데서 제가 대형주를 하지 말고 중소형주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화승 RNL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LG전자를 하지 말고 LG전자가 밀어주는 실리콘웍스를 하라는 얘기를 이전에 독성에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삼성그룹도 그렇고 현대자동차그룹도 그렇고 각 그룹사마다 대형주들로서 지금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지금 제한됐다 이거예요. 앞서 김석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성장성 제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대형주들의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이쪽은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쪽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대형주 가운데서 이제 좀 매매의 어떤 대상으로 보려면은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를 보는 게 맞는 거고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계속 약간 역외관계 상태에서 매매 대응을 가져가시는 것이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현대차가 뭐 친환경차의 차종을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 들리면서 현대 또 모비스 수혜가 예상된다. 좀 뭔가 수익성 잘 벌어요? 높은 핵심 부품이 증가하게 된대요. 그 야정구 전문가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부분 중요해요. 친환경 차가 늘어나면 이 좀 수익성 높은 부품이 많이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을 증대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어. 네. 힘들걸요? 힘들어요. 2020년까지 한 22종 차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래요. 아직 한 하이브리드 6년? 쪽으로 지금 5년 남았나?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온 차가 아직도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예전엔 고유가 상태였기 때문에 100불 이상이기 때문에 고유가가 계속 될 거라고 해서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2차전지 부분이 섹터가 먹혀들었는데 지금 유가가 50%를 깨냐 안 깨냐는 상황에서 굳이 그거를 선택할 이유는 없죠. 그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2007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일가스를 본격 생산 라인 쪽으로 가닥을 잡아 들어가면서 태양광이 작살나는 거거든요. 왜? 태양광이란 전제는 고유가가 계속 유지됐을 때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투자 비용은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다가 작살나는 게 이제 세일가스가 생산되면서 유가의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굳이 그럼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미국의 태양광 최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 우후죽순으로 다
넘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유가가 본격 하락 구조로 들어가면서 2차 전지 부분하고 그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차종들이 다 테슬라부터 해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유가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업계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로서는 계속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늘 말씀드린 대로 전량 매도 건 겁니다. 좀 더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매매 대응은 다 똑같아요. 아마 반등 나오면 다 매도하라는 의견이 지금 세 분의 어떤 저를 포함해서 같은 의견이고요. 아까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시작이 됐던 게 연비에서 출발이 됐던 거거든요. 친환경은 왜 친환경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유일하게 자동차 판매가 지금 증가를 할 수 있는 쪽을 좀 보고 있는 게 어디 쪽이냐면 중국이에요. 네. 근데 중국에서 지금 태클 걸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정 수준의 연비 이상 못 나오게 되면 자동차 생산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굉장히 오염이 심했었잖아요, 작년도 같은. 그러니까 그걸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걸 나왔던 거고, 다른 쪽으로 기술이 준비됐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수소나 이쪽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기업은 친환경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수혜받는 게 아니에요. 현대모비스는 모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부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수많은 부품사들한테 다 가져와가지고 저기 자기들끼리가 조립해가지고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돈을 번다 정도.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밴드로 대응해보자 하셨던 가격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모비스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저희가 또 김석철 전문가님과 저랑 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삼촌, 오늘도 연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이에요. 허니버터칩 이후로 또 그때 또 전 남자친구 하이트질로 다녀가지고 그때 또 매수를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또 그때 우리 연기 이어서 또 다음 편입니다. 삼촌, 나 하이트질로 다 팔았다? 이제야 전 남친 정리된 것 같아. 하니까 좀 덜 생각이 나더라고. 나 이번에는 삼촌이 다니는 기업은행 한번 사볼까? 나 기업은행 다니는 거야? 어. 글쎄, 우리 회사는 별로야. 기업은행은 별로고. 지난번에 송혜 선생님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저금리 시대에 어떤 수혜주를 한번 사봐. 저금리 수혜죠? 그런 거가 있어? 그게 뭔데? 요새 뭐 텔레비 보면은 뭐 광고를 많이 하잖아. 그 중에서 리드코프라고 이제 대부업체인데 저금리 시대면은 이런 주식들이 갈 주식들이지. 탈출은 리드코프 대부업체. 뭔가 근데 좀 무섭다. 그게 왜 저금리 수혜죠, 삼촌? 요새 이제 서민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은행 이제 서민들 신용 등급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체에서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돈을 빌리지 않겠어? 나도 뭐 친구한테 들은 거라서 잘 모르는데 자관 리드코프 이 회사가 성장성이 어마어마해. 진짜? 알겠어. 나 삼촌 완전 믿으니까 리드코프를 사야겠어, 올해는. 이렇게 저는 삼촌의 조언에 리드코프를 매수했습니다. 결과는 대박! 거의 50%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리드코프를 9,920원에 비중 10% 매수했답니다. 거의 50% 수익을 얻고 요즘은 HTS 보는 맛에 세상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삼촌! 나 돈 엄청 벌었어. 내가 한턱 쏠게. 삼촌은 허니버터칩도 구해주고 정말 짱짱짱짱짱맨인 것 같아. 필요 없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우리 세미가 좋다니까 참 나도 좋은데. 그치. 반원 종목 있으면 또 얘기해줄게. 맨날 말해줘. 삼촌, 신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예쁘잖아. 예쁜 조카가 쏜다. 저는 수익을 좀 많이 냈지만요. 아직 근데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지만 고민하던 중에 독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저희 삼촌하고 똑 닮은 전문가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삼촌, 혹시 나 몰래 주식 전문가도 하고 막 그래? 아이, 그런 거 안 해. 그래? 내가 아는 게 그런 거 있어. 아니지? 그럼 아는 게 있어야지. 좀 잘 닮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받고 싶어서 종목 진단 의뢰했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점 전문가님들 제 종목 언제 팔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각색을 좀 해본 건데요. 자, 삼촌, 리드코프 정말 삼촌 믿고 계속 들고 갈까? 고? 아니면 팔까? 일치랑할까? 이번에는 우리 독한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야전군 전문가님, 네. 독하게 이 종목 지금 차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갈까요? 이분이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죠? 10% 파시죠. 하시죠? 네. 그 근거는요? 얼마큼 더 먹으려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지금 이게 1,000원대부터 출발해서 지금 17배 가까이 터진 건데요. 네. 그래요. 리드코프가 성장성을 가져갔던 거는 물론 그만큼 리드코프라는 회사들이 대부업체인데 이런 회사들이 성장성이 좋아졌다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은 서민들의 대출이 제1금융권이 틀어막히면서 제2금융권으로 쏠렸다는 얘기거든. 제3금융권으로. 이거 금리가 33%예요. 법정이자 최고로 가는 데거든요. 네. 그럼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했다가는 거의 이자돈 내기 어렵죠. 이 때문에 좀 물론 수익은 나셨지만은 많은 서민들한테는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지경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수익률은 50% 정도 나오셨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확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대출은 리드코프. 이 리드코프가 다른 뭐 여러 개 대부 업체들이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업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산화 머니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어디 있더라? 웰컴 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게 4위 업체더라고요. 네. 뭐 너무 잘한다. 카드 까마나 봐. 아, 그. 너무 광고를 많이 하니까. 네.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삼촌. 리드코프는 실전에서도 매매했던 기업인데 네. 이게 대출만 하지 않아요. 네, 휴게소 사업도 합니다. 맞아요. 뭐 다양한 네.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주로 하고. 사업을. 이 기업은 어떤 얘기가 좀 한간에 좀 있었냐면은 작년도 이제 상반기에 좀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이 기업을 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 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샀대요. 진짜 기관이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이 종목을. 했다고 지금 아, 했다가 팔았다고요? 지금 안 하던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제가 작년도 이제 상반기에 네. 일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 가운데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도 있을 것이고 펀드 매니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기업을 이제 탐방 간단 말이에요. 네. 탐방 갔다 오고 나서 보통 회의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자금을 투입을 하는데.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탐방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자금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예, 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 그때 단가가 6,000원대에서 8,000원대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대 매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업은 우리가 단순히 저금리에 대한 수혜를 보는데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엔저예요. 엔저. 엔저의 최대 수혜 주였던 겁니다. 왜 그런 왜냐하면은 NI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냐면은 일본에서 합니다. 일본에도 대부업체가 그게 아니라 리드코프가 우리나라 원화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네. 이 리드코프라는 곳이 돈을 조달한 곳이 일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일본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낮은 어떤 그 비용으로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드코프가 그것 때문에 갔던 거고 기관 투자가들이 임팩팅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기업을 투자를 했었을 때 휴게소 같은 경우는 웬만하지 않아요. 잘 망하지 않아요. 네. 뭐 고속도로 해가지고 사 먹는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인데 리드코프가 그 이전에도 돈은 꾸준히 벌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빌리기는 쉬워요. 우리가 몇 천만 원 대출하기 힘들지만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정말 안 좋은 사람도 하다못해 100만 원 대출해 줍니다. 그럼 하다못해 10명 가운데서 한두 명이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을 통해서 이자만으로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 전에도 돈을 항상 벌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성장성이 없었던 건데 엔저가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관들이 베팅이 됐던 거고, 그때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설정했던 가격대가 있어요. 목표치가 15,000원이에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주가 수준이 얼마 정도로 좀 끝났냐면은 15,650원 정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식은 매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가 피날레를 펼치기 전에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슈팅을 보이기도 하고 막 그 마지막 피날레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표치는 다 온 거예요. 매도 준비만 하는데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기준가가 지금 14,500원에 있는데 14,500원 딱 선 긋고 여기 이탈되면 일단 매도할 생각을 좀 하시거나 이 선을 유지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더 보너스 수익이나 뭐 어떤 그 감사한 어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 이탈 시 조금 중립적으로 보수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14,500원이 이탈되면 일단 확인 매도 다 끝났다 보는 거고요. 네. 이게 유지가 되는 한 위에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 네.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일단 매도 타이밍 좀 잡자. 네. 예. 근데 막 이 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독종에서 자주 말했지만 뭐 김밥 천국의 감자탕 뭐 이런 거 한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유통업종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이 기업에는 오히려 메리트가 되는 건가요? 위장. 간단하게 위장? 얘기해서. 뭐 위장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회사는 그냥 사채업자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뭐 요새 보면은 제2 저축은행 이런 말만 이거 사실은 간판만 저축은행이라는 거지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공인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정수 전문가하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전문가님은 언제 주식 처음 했어요. 제가 이제 1990년도인가 이제 증권회사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금융회사들이 아주 잘 나갔던 금융회사들이 뭐였냐면은 증권회사, 단자사, 아주 투자금융회사 있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종금사.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다 뭐냐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단자사 같은 경우에도 막 이율이 엄청나게 셌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이제 그때 배경도 뭐냐면 저금리 구조였어요. 1990년대 초반대가요. 저금리 구조에서 그런 금융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너도 나도 막 그때 보너스 막 1200%씩 주고 그랬어요. 막 돈 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전부 다 망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뭐 김여수 전문가가 이제 리드코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대부 업체들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용어로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싼 금리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비싼 금리로 팔으니까 이제 그만큼의 이제 마진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막대한 상대적으로 엔화가 더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엔화의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 회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겉으로는 이제 사실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석유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휴게소 있는데 이거는 다 여기서 돈 버는 거는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졌거든요. 별거 없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30% 40% 저기 이자를 받고 앉아 있는 이 우리 옛날에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달러이자 우리 이제 뭐 어머니들이라든지 뭐 잘 알 거예요. 달러이자면은 사실은 네. 그 진짜 칼로 그냥 저기만 안 하는 거지 완전히 도둑놈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금리 구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네. 참 좀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저는 그래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장사 잘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기 조공원들한테 다시 또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체질이 건전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성이 나타나고 2015년도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데 좀 부당하다 이 기업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겠지만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금리 레버리지를 갖고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이런 회사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흐름을 통해서는 경제 흐름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런 흐름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현대모비스 얘기도 잠깐 하면서 우리가 시세를 볼 때 팩트는 뭐냐면은요.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좀 별로 안 벌던 기업이 정사가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랬던 기업이 1,000원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지고서 이 기업이 17,000원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 시점에서 과거 같은 폭발적인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럼 팔면 될까요? 14,500원이 저는 지지 기준가고, 네. 그 다음에 16,000원이 이익 실현가인데, 네. 이 주식은 이제 올 만큼 다 왔어요. 여기서 뭐 더 먹겠다고 달려들지 마시고, 네네. 여기에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팔고 나오는 관점으로 그렇게 하자. 애정 전문가님하고 거의 같은 의견이시네요.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여기서 애정 뭐. 전문가님도. 그러니까 오늘따라 네. 그 약간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요. 제가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맥을 사랑하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피맥이 뭐냐고요? 바로 피자와 맥주입니다. 남들은 치맥이 최고라고 하지만 저는 피자랑 맥주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미스터 피자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미스터 피자를 먹으면서 무슨 종목을 살까 고민하다가 MPK를 3,650원에 20% 단기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짧게 먹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사자마자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5개로라도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버텼더니 5,500원 정도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 이제 다시 본전이네요. 요새 중국자가 들어가면 다 잘 되는 시장이잖아요. 미스터 피자도 중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다던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이 혹독하게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MPK 미스터 피자였습니다. 피자 좋아하세요, 세 분은? 야정구 전문가님 피자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진 좋아하진 않아요? 않아요. 그럼 예. 피맥은? 맥주만. 피맥은? 피맥 하면 또 드시죠? 피맥 가면은 맥주만 마시지. 그럼 피소맥은? 지난주에 피자 잘 드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잘 드시더만. 2층에서 이제 피디분들하고 같이 먹을 피자 때. 저는 한 조각 이상은 안 먹어요. 그래요? 드시긴 드시네요, 다행히. 또 안 드시는 줄 알고. 우리 김성준 전문가님 드시죠? 피자 좋아하시죠? 저도 별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늘 아까 저녁 때 피자 먹었거든요. 그랬어? 그거 진짜 맛있더라. 어떤 피자였어? 미스터 피자 아니었나? 여기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네. 우리 근데 지금 미스터 피자가 딱 등장해 줘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자, 피자 나와주세요. 안 나왔어? 네. 자, 왜 피자에 비싸서 소리 안 없는 돼? 아우성. 피자가 허니 나와서. 버터 치면 싸니까 또 지금. 그러니까요. 안 좋아한다고 해서 정근이 좋아한다고 하셨으면 제가 준비했을 텐데 별로 안 그때 좋아한다고 나 하셔서 핑계를 대요. 그렇다고 나 핑계를. 맥주랑 함께 또 음주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따가 생각하고 합시다. 자, MPK 뭐 미스터 피자가 원래 일본 기업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본 기업이었다고요? 저도 히스토리를 공부해 왔어요. 네. 직접 브리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업이었대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우현 회장이 한국으로 들여온 후에 이 뭐 상표권까지 인수한 케이스라고 해요. 이렇게 히스토리 간단하게 해보고요. 전략은 세 분께서 주셔야죠. K잖아요. 네. MPK. 그러니까 MP가 이제 미스터 피자라는 얘기고 K가 코리아.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했기 때문에 K자를 뒤늦게 이제 붙인 거고, 이 피자와 관련된 사업 부분이 이제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네. 이제는 뭐 제가 신도림역하고 이제 논현역 이쪽을 보니까 이제 마누핀이라고 커피하고 마누핀. 이제 머피 전문점이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사업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투자를 했던 게 어느 정도 좀 손익분기점 넘기는 이런 과정 정도를 일단 좀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까지 좀 사업 자체가 해외 쪽은 네. 좀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수익은 아직 불확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크게 해결되어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막상 이제 돈은 막 쓸어가는 단계는 아니고 대규모로 이제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크게 들어간 돈들은 조금씩 이제 작아지고 약간씩 벌지 말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이 기업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놓고 대응을 하면 아무래도 제일 확실한 거는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은 하겠다라고 일단 좀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으로 걸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로 더 들어갈 돈은 일단 없구나.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300원까지가 위로 열려 있고 아래쪽은 3,300원을 노스컷 기준가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북경 가보셨어요? 북경에 2000년도에 이 MPK가 예, 진출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예. 그래서 중국에 좀 제가 몇 년 있어가지고 그때 미스터 피자 또 자주 먹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거기 가보면 도우쇼 같은 거 해요. 막 오픈 키친이라고 해서 막 안에 피자 만드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우쇼 막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 보면서 피자 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안전한 먹거리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중국인들한테 심어주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도 또 확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많이 이제 중국어 공부하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골든 이글이라는 그 중국 그 업체하고 네. 서로 힘 합쳐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쉽게 들어간 거죠. 아마 지분은 41%인가? 그 지금 MPK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예, 거기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중국 상해에 있는 기업이 MPS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MPS인데 그 지분을 41% 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백화점에서 돌고래쇼 해주는 거를 돌고래쇼가 아니라 도우쇼. 도구쇼 같은 경우 해주는 거를 골든 이글 이 기업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그런 말 왜 돌고래쇼 하면서 피자 먹을 수 있어요? 네? 돌고래쇼 하면서 긴장할까요? 도우쇼예요. 왜 돌고래쇼 하면서 피자 먹을 수 그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그 얘기를 언급하다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 개척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은 이제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됐냐 안 됐냐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독종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중국과 관련된 그 종목들의 상승 흐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진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화장품이 제일 많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을 필두로 해서 이제 뭐면은 이제 외식업체라든지 아니면 식품업체 뭐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 안 됐냐를 우리가 봐야 돼.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영이 언제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뭐 1,000원대에서 한 5,000원, 이제 2,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흐름 안에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이 MPK 얘기 나오는 부분 속에서 이제 가장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 이제 어떤 진출해 있는 부분들. 저는 커피 이 부분들은요. 네. 저는 되게 약간 보수적으로 봐요. 왜 보수적으로 보냐면요. 마노핀 여기요? 지금 커피 관련 전문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네. 너무 많이 생겨갖고 이거는 저는 별로 수익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카페 베네님 해갖고서 뭐 엄청나게 생겨갖고 저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별로 없다고 보고 한 가지 왜요? 마누핀이 네. 미스터 피자 등에 없고 중국 시장에 또 진출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작년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2,000에서 5,400원까지 뛸 때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야,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리드커프 또 딴지 걸고 넘어가지. 100만 원 빌려줘갖고 30만 원 버는 기업들은 이런 그만큼 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사실 이거 이제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놀부라든지 뭐 보쌈 이런 것도 막 중국에 막 나가요. 나가는데 그 나가갖고서 예를 들어서 저기 벌어들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게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떤 덩치 큰 마진이 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이 그렇다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성장 모멘텀이 있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주가가 2,000에서 5,700원까지 뛸 때 그 부분도 분명히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 흐름은 뭐냐면 뒤풀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뒤풀이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에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요. 좀 싱싱하고 팔딱팔딱 뛰는 애들을 갖고 있거나 사야지 한번 팔딱팔딱 뛰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 뒤풀이 파동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 목표 수익률을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기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가격권 때는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좀 크게 한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성장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자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탕 해먹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4% 상승 마감하면서 시청자님 매수가를 또 예,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아마 더 들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자. 저는 팔자인데, 네. 예, 팔자인데 얼마에 파냐면은 지금 3,600원대가 네. 이 회사의 이제 이 기업의 주가 흐름 속에서 60일하고 120일 이동평 것을 지나는 저항 라인이에요. 네. 그게 지금 오늘 값이 돌파됐죠. 오늘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4,000원대까지가 보여요. 네. 4,000원대까지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이익이 나는 거니까요. 거기서 뭐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 뒷부리 파동에서는 또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4,000원 정도 전후대에서 이제 네. 3,6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4,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팔고 나오자.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목표 차익 실현해보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독한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MBK 가격 전략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주식이 5,300원까지 갔다가 3,600원을 안 깼다면 저라면 홀딩을 했을 텐데 깼어요. 깨고 지금 2,7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금 3,700원 와서 겨우 목숨 부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시점이 올해죠? 아니 작년에 2014년 6월 5일 부분이면 거의 고점 맞고 4,000원 찍고 막 튀어서 짱뜬봉으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들어가신 걸로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잘못 보셨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30대이신데 주식 공부는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주식 공부 다시 하셔야죠. 꼭지 타고 단기 꼭지에 들어가서 한번 죽었다 겨우 살려주니까 휘우해서 자기가 실력이 좋은 건 아니죠. 실력이 좋았다면 이분은 2,500원에서 샀어야 돼요. 7월 달에 2,500원까지 밀어줬을 때 들어가는 거지. 그 전에 6월 달에 4,000원 부분 3,600원 거기서 사는 거는 일단 시장을 잘못 봤거나 종목 분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계속 주식을 투자하면은 결국은 깡통 찬다는 거죠. 이게 반등을 줘서 다행이지 안 줬으면은 그냥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본전을 챙기셨다면은 본전에서 현재 가격에서 약간의 수익은 나왔다면은 그냥 다행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다행이다. 네.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은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회라는 얘기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라고 보여져요.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또 근데 이분은 주식은 사기는 잘 샀어요. 피자 사실은 먹으면서. 잘 샀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났거든. 이게 네네. 사실은 그 잘 안 판 거예요. 이거 욕심 너무 부린 거예요, 이 양반은. 맞아, 아쉽다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전이라고. 어쨌든 미스터 피자가 좀 대륙의 피자로 등극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미 지금 반영됐다. 이 기업이 네. 중국은 좀 뚫었고요. 중국에서 네. 좀 사업이 다지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 가장 큰 기업까지도 좀 제휴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일단 숫자로 좀 찍혀야 됩니다. 네. 그 실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아마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본격적인 흐름이 결단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반등 줄 알겠습니다. 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네. 제가 부른 게. 예. 네. 자, MBK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네 번째 종목으로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김정수 전문가님, 야정우 전문가님 두 분 또 오붓하게 연기를 보여주세요. 어떤 연기 기다리고 있을까요? 큐.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춤사모의 회원입니다. 저희 동호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신 우리 사교 댄스의 신 야전군 룸바님은 증권사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전 룸마님 어쩜 뵐 때마다 이렇게 춤 실력이 쑥쑥 느세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여기서 푸는 거죠.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요새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주식을 하는데 지금 사볼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시장이 어려워도 살만한 종목은 항상 있죠. NIC 평가 정보라고 그 종목 괜찮으니까 친구한테 한번 사보라고 하시죠. 그 친구는 바로 다름 아닌 저였고 저는 낼름
나이스 평가 정보를 2,860원에 50%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하건 말건 계속 잘 가는 거예요.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난 상태라서 언제 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도 야전군 눈바님께서 물어보고 싶은데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신지 몸에 통 나오시질 않네요. 그러니까 독점 전문가님들이 야전 눈바님을 대신해서 언제 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분 정하신 네. 거죠? 일부러 각색한 거죠? 네, 약간의 그 각색이 있죠. 야전 룸바 춤 좋아하세요? 야전 눈바. 제일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 아, 근데 나이스 평가 정보, NIC 평가 정보 아니죠? 네, 나이스예요. 나이스죠. 야전 눈바 하니까 네. 그냥 춤추는 사람 말고 네. 무슨 오지에 있는 그죠? 그런 사람 이미지예요? 같죠. 부족 같은 이름인데. 자, 오늘 예. 이미지 좋다. 자, 이 기업 뭐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뭐 신용정보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먼저 이제 선택하시죠. 네, 오늘 김석철 전문가님 3주. 그 뭐 다 알죠. 이 사람 이 기업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기업은 12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레딧 버로라는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왜요? 오, 효과음 나오네. 개인의 그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제공해주고 이제 그러는 이제 기업인데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전부 다 저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 그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참 다 올라온 종목들, 네. 뭐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들, 크다 보면은 꽃이 피기 전에 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꽃이 다 피고 난 다음에, 예? 그 아름답다 그러면 나만 아름답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다 아름답다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래도 꽃이 수익 피기 많이 전에 받으세요. 꽃이 피기 전에 잘 사셨어요. 맞아요. 잘 예, 샀어요. 아까 그분도 그렇고, 근데 현재 시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얘기는 많이 나와요. 뭐 이 회사가 워낙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Y와 when인데 Y라는 측면 속에서는 괜찮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when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은 주가가 우려 먹을 때도 다 우려 먹고 이제 올 때까지 다 온 주식이다. 이제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판단을 내릴 때 항상 그래요. 저는 주식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이 기업이 좀 얘가 뭔가 빠릿빠릿하고 눈동자가 살아있는 애인데 얘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얘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얘를 별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근데 이 녀석의 눈을 보니까 빠릿빠릿하고 얘가 뭔가 할 거에서 그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뜨고 난 다음에 그때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 이제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관점을 보면은 나이스 정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주가의 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이 강력한 반등 파동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제가 보는 게아니라 전형적인 뒤풀이 파동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이제 12월 달 작년 초반에 말입니다. 강한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대밀려 버렸거든요. 그때 밀린 자리가 장기 이평선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이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잘 팔고 나와라. 그런 반등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이제 5,000원 이상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000원, 5,100원 그 사이 가격대에서는 매도 기회 줄 때 잘 팔고 나오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나셨네요. 축하드리겠고. 네, 예. 축하드리면서 또 이런 전략 주셨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있네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4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짧게 얘기했네. 네. 지금 결제 관련된 사업이 지금 시장에서 축을 나누고 있는데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어요. 어디가 지금 뜰고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이요. 온라인이 뜨고 있죠. 이 기업은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현금으로 바로 내게 되면은 이 기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긁게 되게 되면은 이 카드가 진짜인지 사기치고 있는 카드는 아닌지를
기업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이 수당 금액이 한 100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마진이 발생이 돼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점유율이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하다못해 옛날에 편의점이나 하다못해 이제 택시 같은 경우를 타더라도 이제는 다 웬만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을 긁든 10만 원을 긁든 5만 원을 긁든 많이 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건당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건당이구나. 건당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이 굉장히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뭐가 있냐면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다못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쇼핑을 딱 하게 되면 지불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가 있잖아요. KG 이니시스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지불 대행 업체라고 합니다. 네. 이 지불 대행 업체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 벤이라는 이 업체들이 또 체크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카드사한테 주는 거죠. 카드사는 이제 일일이 그 가맹점 찾아다니면서 그 할 필요 없이 이 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데 이게 잘 터지게 되면은 수익률이 여기서 상당수는 더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종 기준가가 4,730원인데 일단 절반 수익 확보를 하고 절반은 매도를 4,730원 이탈되는 거 보고 나서 하자. 대신 네. 하반기는 하지 말고 상반기 이내에. 네. 상반기 이내. 왜냐면 하반기에는 이거와 관련된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어요. 안 좋은 얘기가 하나 나올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가운데서 벤 관련된 기업들이 네. 시간이 다급하다고 하니까 말이 빨라지잖아요. 혹시 뒷얘기예요, 이거? 그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만 유효하고 하반기에는 악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아정우 전문가님. 30초 남았죠? 네. 전략 매도. 아, 좀 더 남았어요. 좀 더 주세요. 좀 더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 종목을 그렇게 오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익이 근데 이분이 요즘 50%란 말이에요 지금. 네. 비중이 너무 많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전략 매도 공고를 드리는데 정 아쉽다 그러면 40% 매도하시고 10%를 갖고 계시는데 10%는 4,500원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총 4종목 봤는데요. 오늘따라 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독종 애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수익 많이 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리드코프가 아니에요?